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유전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유전자주의란 국민의식 개혁을 하는 방법론으로 또한 이 의식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의식 개혁과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을 수치화로 만드는 방법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좋아서 힘든 사람을 한 번도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만은 한평생 한결 같았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가 72세쯤 되어서야 유전자주의란 저 나름대로의 사상이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계화가 되고 나서 보니 콩 심되 콩 난다라는 섭리의 다름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의 문제인 것으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세월이 아둔한 나에겐 너무나 긴 한평생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라의 지식층들은 국민의식 개혁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그들의 현실적 삶 역시 녹록치 않기에 국민의식 개혁의 당위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까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인간성 유전자와 동물성 유전자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 유전자는 상대에 대한 배려, 희생, 애국심, 이러한 힘을 나타내는 유전자이며 그에 반해 동물성 유전자는 본능에 충실한 유전자로서 우리가 달리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지식층 한계는 국민의식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사실이 학문의 한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철학 이 말씀 때문에 다른 학문과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학문보다는 한 단계 이후의 사유에 속하고 이 철학 역시 사상보다는 한 단계가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상 위에는 과연 어떠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인간성 유전자는 한 15%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미국 국민의 평균 인간성 유전자는 35%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성 유전자의 퍼센테이지 정도를 10%대를 한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인간력은, 국력은 1차원 5등급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 국민의 평균 인간력은 또한 국력은 3차원 5등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과연 인간성 유전자는 과연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같은 뜻으로 여러분의 인간력은 과연 몇 차원, 몇 등급쯤 될까요? 21세기 리더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간성 유전자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은 또한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위와 같이 국가의 평균치 인간성 이꼬르 국력, 이러한 등식에 따라 한 개인의 인간성 유전자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정해진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책임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책임도 절반이라는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는 사회가 아니면 국가가 잘 되길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잘난 국민이 잘난 나라를 만들고 못난 국민이 못난 나라를 만든다, 이러한 명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말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분석해 보았을 때 자신의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이 반반씩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며 살고 있으며 교통 질서 또한 얼마나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국력과 직결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력이며 문화력이며 국력이라는 동의어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인간성 유전자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질서부터 상대를 배려하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가설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성 유전자의 평균치가 15%밖에 되지 않느냐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로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대륙의 침략을 무수히 받다 보니 우리 선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살아야겠다는 동물적 본능적 유전자가 너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환경에서 인간성 유전자가 점점 상실되어 국력이 시약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급기야는 일본에게 나라까지 빼앗기고 짐승보다도 더 못한 착취에 우리 국민의 인간성 유전자는 점점 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미국에 의해서 8.15 해방을 맞이하지만 1950년 6.25의 동족 상쟁의 비극에선 우리가 미칠 수밖에 없는 인간성 유전자의 훼손을 당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 국민의 저급한 인간성 유전자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친다는 것은 동족 상쟁이란 이 전쟁은 부부 간의 전쟁이며 부자 간의 전쟁이며 형제 간의 전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형이상학적 가설이지만 게놈 프로젝트라 하여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오래전에 완성된 마당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유전자를 검사하여 보면 인간성 유전자와 동물성 유전자가 검증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개인의 인간성 유전자의 퍼센테이지가 한 개인의 인간력 또한 우리 국민의 인간성 유전자의 평균치가 국력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의 이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국력의 실체가 지금 규명된 이상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46년생으로 75세가 되었습니다만 한평생을 바친 유전자주의란 사상은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사상들의 한 단계 높은 버전으로 인간이 섭리에 보다 근접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주의란 사상이 유튜브 첫 회에 소개되면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형이상학적인 컨텐츠이다 보니 이해가 쉽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께서도 국력이란 무엇일까? 라고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좀 어떠실는지요? 김구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앞서 말한 인간성 유전자의 퍼센테이지 정도가 인간력의 척도이며 문화력의 척도이며 국력의 척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한 면은 있지만 마치
저 인생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과도 같아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주의를 점점 더 확연히 볼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